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사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금액이 크고요. 그다음에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교육은 내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다 훼손시키는 겁니다. 국영수는 잘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. 그렇게 국영수 그렇게 좀 못하더라도 전혀 이 아이가 부자 되는 거엔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아이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공부 잘하는 거에 몰두를 할까 엄마들이. 공부 잘하는 게 어려울까요?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? 공부 잘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요,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. 그리고 다 잘할 수 없죠. 100명이면 잘하는 사람은 5%밖에 되지 않습니다. 95%의 학생이 다 공부 잘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. 더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 당장 끊기 힘든다 그러면 확실히 크게 줄여야 됩니다. 그 돈이 투자됐을 때 복리와 만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. 복리라는 건 단순히 얘기해서요, 우리가 눈사람을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. 여러분은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? 예를 들어서 산에서 눈덩어리 하나만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되죠? 처음에는 그렇게 커지지 않다가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엄청난 큰 눈덩어리가 되잖아요. 똑같아요. 복리라는 거는 50만 원씩 투자했을 때 처음에는 1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 가는 게 늦어지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1억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.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. 72룰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 뭐냐면 내 돈이 그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.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됐건 간에 6%씩 벌었을 때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.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12년입니다. 72를 6으로 나누는 거예요. 근데 재미난 거는요, 복리의 마법이 처음에는 12년 걸리잖아요. 근데 두 번째 1000만 원은요, 6년밖에 안 걸립니다. 그 다음에 3년, 2년, 1년,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졌을 때는요, 매일 1000만 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게 복리의 마법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? 한 살이라도 빨리 한 사람이 유리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사교육 끊으라는 얘기입니다. 이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라.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다. 근데 우리는 그 돈이 투자돼야 할 돈이 아이들 공부 잘해라. 근데 반드시 또 공부 잘한다는 보장도 없죠. 이 아이를 그렇게 교육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. 아이 부자 만들고 싶으세요? 다 부자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학원에 가서 아이가 밤 11시까지 있는 아이들은 부자 될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그 공포, 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도 부자가 되지 못할 뿐더러 본인도 부자가 안 되죠. 그래서 대한민국 보면요,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인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죠. 아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요, 부모도 가난해지죠. 아이한테 학원비를 다 썼고 사교육비를 다 썼는데 아이가 취직해봐야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. 300만 원이라고 쳐요. 그러면 그 아이도 그거 가지고 살기 힘들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.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한 거예요.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. 크건 작건 간에 아이들을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투자를 가르치자.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들려고 그러면요,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부자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. 다만 그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는 데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겁니다. 그 학원에 가서 부자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. 그리고 부자들의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. 이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?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회사를 창립했을까?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요, 그런 전 세계에서 그 기업가 정신 그런 거를
배우게 됩니다. 그러면 막 흥분이 돼요. 아,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. 단순히 모범생이 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. 모험생이 돼야 돼요. 모험생이라는 건 뭐냐면 궁금한 게 많아야 되고요. 전 세계 모든 창업 스토리는요, 비슷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. 궁금한 사람들한테 나오게 되죠. 궁금한 게 뭘까요? 궁금해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나아질 텐데,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. 우버, 내가 차가 있는데 차가 출퇴근밖에 쓰지 않는데 나머지 시간은 내 차를 이용할 수 없을까? 아, 그래서 우버라는 게 나왔죠. 또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죠.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죠. 그 사람은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을까요?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. 앞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올 거다. 그래서 일찍 시작한 거죠.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좌절할 수도 있는 거 있겠지만은 창업 스토리도 대부분 비슷합니다. 엉뚱한 사람들의 복이에요.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. 저는 확신합니다.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, 그거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단순히 공부 잘하는 월급쟁이를 키우는 교육보다는 공부는 뭐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다. 다만 우리 아이는 부자가 될 수 있다. 절대 어렵지 않아요. 근데 다만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, 그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필요는 있죠. 우리 아이가 혹시 공부 못하면 우리 아이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.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.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 되는 거는 요만큼의 관계도 없습니다.